메뉴의 구성은 제일 위에 뭐 기본적인 이제 자주 사용하는 어떤 큰 메인 메뉴들이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뭐 홈에서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3D 공간 안에 뭔가를 배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세스라든가 모델링, 뭐 프로그램 이런 이제 그 메인 메뉴들이 있는데, 각 메뉴는 이제 그걸 진행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선 기본 환경에서는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이카다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카다록. 이카다록 안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기계들, 로봇들, 컴포넌트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기에 있는 폴더들을 클릭을 하면 이 폴더 안에 있는 개별적인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한 가지를 우리 그냥 여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모 레이아웃을 우리가 이 화면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좌측에 Models by Type. 자, 좌측 이 카다록에 Models by Type. 여기서 데모 레이아웃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데모 레이아웃. 그러면 그 데모 레이아웃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데모 레이아웃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미리 이제 한번 구동을 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샘플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 중에 일단 그냥 제일 위에 거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됩니다. 자, 뭔가 시스템이 하나가 이제 로딩이 됐습니다. 여기서 내가 화면을 줌인, 줌아웃, 그러니까 작게 보고 크게 보고를 하시려면 마우스 스크롤 있죠? 가운데 마우스 스크롤로 이렇게 당기고 밀고 이렇게 하면 여기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돌리는 거, 화면을 회전시키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잡으시고 그냥 화면에 아무데나 잡으시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컴포넌트들을 선택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선택을 하거나 그 컴포넌트를 이동을 하거나 배치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쓰시고, 오른쪽 버튼은 상하 좌우 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잡아서 돌리시면 방향이 돌아갑니다. 자, 스크롤은 줌인, 줌아웃.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면을 돌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가운데 있는 요 T자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평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화면을 옮기는 거는 마우스 왼쪽과 마우스 오른쪽을 같이 잡고 옮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패닝이라고 하죠. 화면 패닝하는 거는, 마우스 왼쪽 오른쪽을 같이 누르시고 이렇게 이동을 해보시면 되고요. 또는 스크롤 바를, 마우스 스크롤 있죠. 마우스 스크롤을 가운데를 꾹 누르시고 이렇게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마우스 양쪽 버튼을 같이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마우스 스크롤 가운데 버튼을 하나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뷰에서 내가 평면으로 보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번 누를 때마다, 얘를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90도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90도로. 자, 그 다음에 내가 오른쪽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시면은 오른쪽 면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전방, 프론트에서 보고 싶다. 그럼 이게 전면에서 보는 거고, 레프트, 그 다음에 백, 이렇게 얘네들을 한번 클릭할 때마다 보는 각도가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요 측면을 또 이렇게 모서리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서리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하는 뷰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요 각각의 모서리를 클릭하시면 요 해당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오는 제일 아래쪽을 클릭하시면 제일 밑에서 보는 모습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화면을 우선은 보는 각도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보시는 이미지의 어떤 형태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거하고 조금 다를 텐데, 이거는 랜덤 모드를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아마 쉐이디드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쉐이디드. 자, 적당한 크기로 일단 놓으시고, 위쪽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동안에도 뭐 보는 각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어떤 뷰를 전환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자가 이 작업물을 하나 가지고 와서 로딩을 해주고 로봇에 지금 용접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용접 작업이 끝나면 다시 그걸 받아다가 이쪽으로 컨베이어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냥 데모 샘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마치 얼핏 보면 그 요새 이제 3D 게임에서 뭐 사람이나 로봇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지하실 때는 이 퍼즈 버튼, 퍼즈는 이제 일시 정지고요. 다시 얘를 원 상태로 복구하는 거는 리셋, 바로 옆에 있는 이 리셋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시 이제 초기 상태로 이게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하시고,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쭉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 배속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조금 더, 지금 현재 동작을 조금 더 빠르게 돌려서 보고 싶다. 그러면, 더 빠르게 이제 동작이 되죠. 요걸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 네. 뭐 아주 빠르게 이제 작업하는 것도 될 거고, 천천히. 이거 똑같은 작업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정해진. 두 번 계속 똑같은 작업이?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안에서 설정된 방식대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동작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워야 됩니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하나는 이미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설정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도록 우리가 그 작업의 순서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은 파이썬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을 뭐 활용해서 뭐 하는 것까지는 뭐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안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뭐 한다라는 거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가장 그냥 기본적인 방법은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을 적당히 설정하고 배치함으로써, 연결함으로써 이런 동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에 어떤 동작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기에는 지게차 지금 사이즈가 픽스 되는 거야? 아니면 저걸 더 늘릴 수가 있나요?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에 보면은 뭐 다양한 형태의 컨베이어들이 있는데 이 컨베이어가 딱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컨베이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컨베이어의 폭, 길이, 흘러가는 속도 뭐 여러 가지를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도 같은 거는 이제 조정이 가능한데 아주 네.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조정이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쓸 거 아니니까 예,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올. 자, 파일에 클리어 올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화면에 있는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자, 이쪽에 이 카탈로그에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임의로 내가 사용하는 여러 어떤 모델들을 뭐 선택을 해서 모아 놓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이렇게 요 파란색 폴더 안에 있는데, 크게 요 두 가지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Models by Type이라는 것과 Models by Manufacturer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구분을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Models by Type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컨베이어냐 기계냐 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해 놓은 폴더고, Models by Manufacturer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Manufacturer, 메이커별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ABB 로봇이다 그러면 ABB, 뭐 덴소다 그러면 덴소. 자,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Models by Manufacturer를 한번 보겠습니다. Models by Manufacturer는 말 그대로 기계,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드는 Manufacturer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BB라고 하는 유명한 로봇 회사가 있는데 그 ABB의 폴더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ABB 안으로 폴더를 그냥 클릭해 보시면 ABB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로봇 모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두산 로봇을 수요일부터 할 텐데, 두산 로보틱스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두산이 있죠. 이 두산에 보시면 두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협동 로봇들, 모델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뭐 파나기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야스카와라든가 나치라든가 이런 로봇들 지금 생산 현장 많이 쓰고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안에 모델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로봇 메이커들이 제공하고 있는 로봇 모델이 1000가지 이상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화 장비 메이커들이 보통 우리 이제 장비 설계하면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로봇 그 메이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로봇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3D CAD 파일 같은 것들을 다운 받아가지고 3D 파일 안에 임포트 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동화 장비들하고 뭔가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장비를 설계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통 들어가죠. 네.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그냥 장비 설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로봇들을 그냥 여기서 집어다가 바로 3D 공간 안에다가 드래그를 하면은 이 안에서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고 이 로봇을 그냥 배치만 하느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얘를 움직이게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뭐 로봇 메이커들과 그 로봇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요소들, 뭐 예를 들면 그 로봇 뭐 레일이라든가 또는 그리퍼라든가 여러 가지 그 로봇 툴과 관련된 메이커들도 이렇게 이제 메이커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스 바이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뭐 ASRS 이제 자동 창고죠. 자동 창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뭐 컨베이어 이런 것들, 컨베이어들, 다양한 형태의 컨베이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퍼실러티라고 하는 것 중에 보시면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심지어는 공장의 벽면 또는 공장에서 설계할 때 우리가 기둥 같은 것들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둥 같은 것들도 심지어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3D 공간 안에서 다 배치를 하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뭐 심지어는 뭐 이런 조그만한 의자, 책상 이런 것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많이 사용하는 것들, 피더 같은 거. 피더는 이제 뭔가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피더들도 있고, 머신들, 보면은 이제 가공 머신들입니다. 가공 머신들. CNC 선반, CNC 밀링,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이 다 지금 모델 바이 타입. 그러니까 이제 종류별로 구분을 해 놓은 그런 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에 뭐 사실 뭐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언제 이걸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찾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자, 여기 서치라고 하는 이 서치 창이 있습니다. 검색 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상위 폴더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컨베이어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컨베이어 검색을 하면 컨베이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서치를 해서 이쪽 오른쪽 창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컨베이어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지금 제가 모델 바이 타입이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와서 컨베이어를 검색하니까 뭐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이제 검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 컨베이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다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범위를 축소를 하고 싶으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 컨베이어라고 하는 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축약해서 컨베이어를 축약해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컨베이어 중에서 뭐 센서가 들어가 있는 컨베이어다 그러면 여기다가 센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컨베이어와 함께 센서가 포함된 그런 어떤 종류의 컨베이어들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라이브러리 요소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이제 이게 기본적인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창은 프로퍼티 창입니다. 우리가 어떤 요소 하나를 가지고 오면 그 요소를 클릭을 했을 때 해당하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런 속성들을 오른쪽의 프로퍼티 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베이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컨베이어니까 컨베이어를 한번 클릭을 하셔가지고 제일 앞쪽에 있는 컨베이어, 제일 위에 지금 이제 보이는 가장 기본 형태의 컨베이어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동그란 그 하나의 이제 그 마크가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되는데, 요놈의 역할은 뭐냐면 얘를 잡고 이렇게 방향을 돌릴 수가 있어요. 각도를. 자, 얘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오른쪽에 프로퍼티에 G 값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죠. 얘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 G 값이 변경이 됩니다. 이제 이게 결국 이 컴포넌트의 각도입니다. 각도. 그래서 얘를 다시 0으로 만들고 싶으면 직접 여기다가 어떤 각도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0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RG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냥 한번 딱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다시 원 상태 0도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마크는 이렇게 이제 각도를 우리가 임의로 조절을 하고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단순히 그냥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잡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임의의 위치에다가 우리가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속성들을 몇 가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컨베이어 속성을 보시면 뭐 위쪽에는 뭐 이름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자, 요 속성 창을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 보시면 요 항목이 안 잘리고 잘 보이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컨베이어의 랭스 길이가 현재 1500mm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얘를 뭐 200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2000 입력을 하면 200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죠. 컨베이어의 폭을 난 좀 좁히고 싶다. 200으로 바꾸겠다 하면은 200으로 줄어들죠. 200 좁다. 그냥 500으로 하자. 다시 500으로 늘어났고요. 하이트, 높이입니다. 높이 조절하면 당연히 이 다리의 높이가 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컨베이어의 스피드, 물건이 이 컨베이어에서 흘러가는 스피드는 현재 기본값이 200mm/s로 되어 있습니다. 자, 컨베이어의 보이는 모양을 조금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쇼 롤러라고 하는 거, 쇼 롤러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이 중간에 뭔가가 이렇게 생겼다 사라지는 중간에 들어가는 롤러들의 형태가 보이기도 하고요. 쇼 벨트, 벨트를 보일 거냐 말 거냐, 벨트를 보일 거냐 말 거냐, 벨트는 있어야 되겠다. 쇼 가이드레일, 컨베이어에 이제 옆에 보통 가이드를 되기도 하는데 가이드를 쓸 거냐 말 거냐, 서포트를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조정이 되고요. 프리셋이라고 하는 요 제일 아래에 있는 항목, 프리셋, 제일 아래쪽에 프리셋이라고 있는데, 이 프리셋은 그냥 현장에서 많이 쓰는 컨베이어의 형태를 한 번에 그냥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벨트 컨베이어인데 나는 얘를 롤 컨베이어로 바꾸고 싶다. 그냥 롤 선택하시면 되죠. 트윈 벨트, 우리 보통 뭐 팔레트 같은 것들을 이동시키는데 많이 쓰죠. 그런 트윈 벨트 컨베이어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휠 컨베이어, 멀티 벨트 컨베이어, 다양하죠. 뭐 PCB 컨베이어, 그 다음에 헤비 벨트 컨베이어, 이제 중량물을 옮기는, 중량물을 하다 보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조금 더 두꺼워졌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컨베이어의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그냥 나타나는 모습이 벨트 컨베이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컨베이어를 잘 보시면 컨베이어의 앞단과 끝단에 뭔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컨베이어의 이쪽에는 화살표가 들어오는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나가는 표시가 있죠. 그래서 컨베이어는 방향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나가는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고려해서 우리가 앞, 뒤의 공정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컨베이어에다가 물건을 한번 흘려보죠. 일단 물건이 흘러가기 위해서 뭔가 앞에 물건이 생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피더에 의해서 물건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더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모델스 바이 타입에서 피더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피더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뭐 검색을 하셔도 되고, 요 피더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피더, 모델스 바이 타입의 피더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피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베이직 피더를 그냥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피더. 찾으셨습니까? 네. 베이직 피더를 드래그 앤 드롭 하거나 뭐 클릭을 하시거나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내가 원하는 임의의 위치에 근사하게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실 수가 있어요. 이 베이직 피더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투명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제 뒤에가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자, 얘를 이제 컨베이어에다가 한번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이 피더 보이시죠? 이 피더를, 자, 제가 지금 화면을, 요 놈을 가져다가 컨베이어의 입력부에다가 쭉 끌어다가 살짝 가지고 가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깁니다. 화살표. 자, 이 피더에 물건이 나오는 부분과 컨베이어의 입력단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화살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가까이 가져다가 그냥 딱 갖다 놓으시면 자석이 달라붙는 것처럼 달라붙습니다. 자, 피더에서 무슨 물건이 나오는지 바로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플레이.